안녕하세요. 보건간호학에서 보건교육의 우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질병의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 이에요. 우리 밑에 해설을 한번 볼게요. 1차 예방은 건강 유지를 위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질병을 예방 목적으로 우리 보건교육, 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산전간호,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1차 예방에 해당하고요.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우리 2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은 3차 예방은 우리가 재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린 후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을 해서 사회적 복귀 목표를 가지는 행위, 자녀 기능 최대화, 재활 활동, 물리치료, 질병의 악화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이 3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본다면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 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겠죠. 영유아의 예방접종 1차, 학령기 구강관리 1차,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법 1차,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은 당뇨병에 걸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초기에 걸린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은 2차이겠죠. 그런데 후기에 걸려서 우리 식이요법을 한다라고 한다면 3차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뇌졸중 환자의 재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뭐냐라고 했을 때 5번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보건교육의 원칙에 보건교육 계획은 보건사업 전체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하고요. 지역사회나 대상 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주민의 요구 파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뭐에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지 이런 요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민의 문화적 배경, 종교, 전통, 습관, 행동 규범 등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상 주민과 함께 계획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해야 하고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관계 직원과 다른 요원 사이에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고 보건관계 요원은 교육의 방법, 매체 사용법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보건교육은 반드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토대로 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교육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요. 우리가 교육자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보건교육에도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쓰여야 하고요. 보건교육은 전체 보건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되어야 하고 사전에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며 보건교육 계획에는 주민 참여를 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2번 전개 단계죠. 보건교육 실시 절차에서 도입 단계는 우리가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 집중하고 동기부여하는 단계, 전개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단계, 그리고 종결은 우리가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 전개 2번입니다. 4번 볼게요. 우리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 감염이 의심이 되어서 보건소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교육은이에요. 얘는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4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을 본다면 강의는 피교육자에게 직접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일방적인 전달 방법이에요. 평범한 골수법이고 시범은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하고 배액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현장 견학은 학습 장소를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해서 목표한
우리 학습을 유도하려는 방법, 실생활에 유용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고요. 분단 토의는 전체를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게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 분단 토의예요. 각 분단은 6명에서 8명이 알맞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즈 환자는 개별 상담을 하는 게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이죠. 5번 볼게요.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전에 환자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했대요. 이거는 우리가 학습자 영역 어떤 준비 상태예요? 신체적 준비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이거는 따로 해설 없이 그냥 갈게요. 6번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건교육 목표는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6번에. 그리고 교육 대상은 지역사회 대상 전체 주민이죠. 취약계층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선정 시 교육자의 흥미도가 아니에요. 얘는 잘 오답을 만드는데요. 정답 같지만 여기에 피교육자의 흥미도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틀렸고 우리 6번의 정답 4번입니다.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해요.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에요. 해설을 본다면 교육 목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교육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대상 주민이고요.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대상 여기 지울게요. 교육 내용은 선정 시 피교육자의 흥미, 요구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피교육자의 흥미, 요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의 진행 방향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행을 하죠. 7번 볼게요.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 교육 후 해야 할 성과평가 항목이에요. 성과평가예요. 그러면 1번 금연 시도율이죠. 우리가 평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쭉 내려보면 성과평가를 볼게요.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우리 교육과정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시도율 같은 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3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됐다 해서 이 문제예요.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을 교육한 후 성과평가 항목은 우리가 금연 시도율을 봐야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8번 볼게요.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를 하고 배획하는 방법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방법은 이에요. 2번 시범이죠. 우리가 투석관리 배획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하고 시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으로 보건교육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해서 목표한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하고 배획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시범입니다. 그래서 8번, 정답 2번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우리 현장 견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설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 강의, 시범, 현장 견학, 집단 토의, 배심 토의, 분단 토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시범을 보면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 배획하는 방법 연습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사용이 된다. 현장 견학은 우리 학습 장소를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하여 목표한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 실생활에 적용이 쉬운 것은 현장 견학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볼게요.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할 때 옳은 것은 이에요. 1번 볼게요. 피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해야겠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은 유치원생에게 어려워요. 그리고 낯선 내용부터 친숙한 내용이 아니라 친숙한 내용에서 낯선 내용으로 진행을 하죠. 교육을.
그리고 교육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9번의 정답 5번입니다. 해설은 피교육자의 흥미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 한 번에 한 번 질문을 하고 한 번에 한 번 질문을 해야겠죠. 교육은 친숙한 내용에서 낯선 내용으로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10번 볼게요. 보건교육 실시 절차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요. 정답. 문제 볼게요. 도입은 우리가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들의 관계 형성, 주의 집중, 동기부여해야 하는 단계예요. 도입 보건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전개 단계죠. 그리고 전개 보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종결 단계죠. 그리고 교육은 대상자에게 관계 형성 우선해야 된다. 전개가 아니라 도입 단계죠. 종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우리 4번이 정답이죠. 여기 정답 나와 있네요. 4번입니다. 종결, 본격적인 교육 활동은 우리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에서 15명이 한 그룹에 되어서 짧게 토의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목록화하고 그 중에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잘 포착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죠. 아이디어 이런 말이 나오면 브레인스토밍이다 라고 우리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12번 볼게요. 보건교육 실시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해서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유형. 보건교육 실시 전에 진단해야 되죠. 3번 진단평가입니다. 그리고 13번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이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요. 일반적 특성. 1번 볼게요.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요구가 아니라 피교육자죠. 피교육자 요구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요. 2번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진 않아요. 3번 보건교육 내용은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보건교육 내용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진행 방향이 이렇게 실시되어야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14번 볼게요.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도입 단계죠. 그래서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들과 관계 형성하고 주의 집중하고 동기부여하는 단계 14번의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단계이고요. 우리 종결은 교육을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풀이는 14번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